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신규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종목들 이제 두 종목이 빠졌으니까 편입될 종목들이 어떤 걸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지고 나온 종목 한번 보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는 아이센스와 한국카본을 들고 나왔고요. 김태성 대표님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 종목, 딱 한 종목을 들고 나오셨네요. 예, 그 다음에 프로피스타님은 SK이노베이션과 홈캐스트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태성 대표님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종목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제가 뭐 딱히 종목 소개를 안 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잘 몰라요, 사람들. 그래요. 이제 BDB치라고 하죠. 이제 굉장히 좀 값비싼 고가 브랜드의 화장품으로 이제 인기몰이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올 초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좀 완화된 제스처를 티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이 바로 화장품이랑 면세였습니다. 네, 그 맞아요. 화장품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게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유독 다른 화장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느냐면, 사실 이제 지금 현재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뭐 LG생활건강도 있는데,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BDB치라고 하는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중국 시장을 좀 공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애매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중국 시장도 이제는 한류 화장품에 대한 기대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자국 네, 브랜드도 품질적으로도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많이 좀 따라잡힌 상황이다 보니 정확한 컨셉이 없는 한 중국 시장을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현재 이 정확한 컨셉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처럼 확실한 컨셉을 들이미는 지금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긴 연휴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휴가 있죠. 추석이라는 또 연휴가 있고, 중국도 또 이때 중국은 연휴잖아요. 광군제라는 게 또 있죠. 이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광군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또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BDB치 상품을 좀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지금 간절기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고 의류 쪽에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보브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여성 전문 의류다 보니까 남성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브에서 이번에 출시한 가디건 6종 중에 4종이 벌써 완판을 지금 기록한 상황이다 보니까 완판. 네. 의류 쪽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소비재들 중에서 소비재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완판을 했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사실 저희가 중국 내수 소비주가 좀 없긴 해요. 저희 포트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프로피스타님, 자 프로피스타님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왜 아이고야. 기대가 되는 줄 왜냐하면 얘기하시면 그 다음날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건가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부담감 없이 네네. 오늘 종목 SK이노베이션과 홈캐스트 이 두 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안에 실력이 아닌 운으로 계속 연승하고 있는 프로핏인데요. 예. 금일 일단 SK이노베이션 가지고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일 이제 방송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못 올라왔던 우리가 업종에서 조금 개별 종목을 해봐야 된다, 찾아보자. 봐봐야 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유업황이 금년도 지금 저는 단기적 바닥권을 형성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유 업종 중에서도 눈에 가장 띄는 건 SK이노베이션이더라고요. 탑픽이죠, 사실 정유. 예.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이제 정제 마진 강세 이 부분이 좀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고배당 매력이 좀 있습니다. 예. 배당이 좀 많이 그렇죠. 예. 올해 배당 원래 많이 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한은에서도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또 이럴 배당주 때 매력이 배당주가 좀 매력이 또 있죠. 네. 예. 배당주가 매력이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 해결로 인해서 국제 유가도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펙 쪽에서 약간 감산을 하겠다는 또 말도 있고요. 예. 유가가 상승하면은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올라가는 모멘텀이 되어주기도 하죠. 예. SK이노베이션 이제 꾸준히 지켜봤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종목이 상당히 웃깁니다. 뭐가 웃기냐면은 모든 테마에 다 엮여 있어요. 전기차도 엮여 있고. 그렇죠. 예. 네. 모든 테마에 거의 다 엮여 있거든요. 배당주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 행운으로 가는 이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가지고 나왔냐?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히거든요. 이 테마에서 한 가지만 걸리면 얘는 갑니다 또. 예. 갈 수 있다. 그렇죠. 정유 업황도 지금 단기적 바닥, 모든 테마에 다 엮여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약간 가볍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차트 좀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5만 원 선에서 저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 이제 바닥은 조금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기적 관점에 이제 바닥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16만 원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6만 원이 예. 좀 중요하다. 16만 원 구간대만 지켜준다면은 위쪽으로 19만 원 선까지도 열릴 수 열려 있다라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는 그 좀 수급적인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 해당 종목이 최근 7거래일세에 연기금, 금투, 보험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3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좀 하네요. 그렇죠. 네. 집중 매입 그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연기금에서만 들어온다면은 배당놀이고 아니면 뭐 지수방어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투자처가 좀 다양하죠. 보험이나 금융투자가 들어왔다는 건 금융투자까지. 일단 시세 좀 내보겠다는 얘기. 그렇죠.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차익을 내보겠다라는 그런 사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PER 같은 경우에는 9배, PBR은 0.8배인데요. 동일 업종들이 12배 이상 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절가는 15만 7천 원 정도, 목표가는 19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홈캐스트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 종목 참 오랜만에 보네요. 예, 홈캐스트는 이제 우리가 황우석 박사 다들 아시는 황우석 박사한테 투자했던 홈캐스트인데요. 한때는 이제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대장이었던 영광적인 시절도 있었었죠. 네. 예, 지금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첨생법이죠. 첨생법 관련주로 약간 엮이기도 하는데 금일 약간 첨생법 관련주들이 약간은 그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좀 밀렸습니다. 예, 좀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좀 차트를 조금 보실게요.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22거래 정도 지금 수급이 붙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꾸준하게 매수. 외인 지금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홈캐스트 이거 왜 가지고 나왔냐라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이 홈캐스트에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단기 급등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단기 급등에 따른 그 종목들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일단 기술적인 차트로만 봐도 충분한 이유가 나오죠. 예, 네. 이거는 뭐 모멘텀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 아니다. 뭔가 재료가 있다. 네. 저도 알지 못합니다. 외국인이 뭔가 이렇게 있다. 매집하는 건 뭔가 그렇죠. 있다. 예, 뭔가 네. 있다. 이게 이제 코스닥이어서 코스닥에 들어오는 외인들이 뭐 약간 검정머리 외인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건 매집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매집원이 누군가 있기 때문에. 매집하니까 뜨는 그렇죠. 예, 거거든요. 매집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개인 매물들을 계속적으로 뺏어오는 상황이고 뭔가 있다. 얘는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대신 손절은 짧게 보고 갈 겁니다. 아, 예. 해당 종목 뭐가 없어요. 급등락이 솔직히. 있기 때문에. 예, 해당 종목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보여지는 이슈적인 건 없기 때문에 선절은 짧게 가고 단기 급등을 좀 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선절가는 4,400원, 목표가는 5,3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홈캐스트까지 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자, 제가 사실 네페스를 손절당하고 나서 정말 칼 갈고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매도 완료된 종목 두 종목 수익 종목이 있어요. 저도 있는데 최근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최근만 기억하니까 제가 가지고 나온 아이센스입니다. 먼저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어떤가 하면 혈당 측정기, 당뇨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트립 혈당 측정기와 중국 내수 판매용 혈당 측정기, 그다음에 스트립 판매 허가를 완료받았습니다. 원래 혈당 측정기도 먼저 받았는데 스트립이 나중에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전체 세트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이 요즘에 좀 잘 살잖아요. 잘 살다 보니까 이게 당 많은 걸 많이 먹어요. 단 거 많이 먹나 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 당뇨 환자 중에 중국이 25% 차지한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로 병원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현재 병원용이 한 50% 비중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아이센스가 현재 PER도 1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아이센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최근에 꾸준한 상승을 보여왔는데 물론 자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싸우는 자리예요. 28,000원. 지금 여기가 이제 언제냐면 2018년 2월 때 쭉 고점을 형성했던 28,700원, 28,800원 이 자리에 지금 걸려 있는데
돌파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파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하고요. 외국인이 현재 매수가 좀 많이 순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센스 첫 번째 종목이에요. 두 번째 종목 한국카본입니다. 자, 한국카본 드디어 한국카본을 정말 이 종목 추천하고 싶었는데 추천 항상 안 맞아가지고 못했는데요. 일단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2분기 실적 한국카본이 조선기자재관련주인데요. 실적이 부진했지만 일회성 요인 때문이었고요. LNG 본행제 관련 매출이 3분기에 급증할 것으로 이미 잡혀 있어요.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본행제 주요 소재 MDI라고 하는데요. 이게 MDI 소재가 현재 가격이 좀 많이 이제 안정화된 그런 상태고 LNG 본행제 수주 잔고만 약 4천억 원 현재 육박한 상태입니다. 사상 최대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3, 4년 동안에 이 LNG선 대규모 이 LNG선 발주가 현재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씩 수주 받으면은 한국카본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종목보다 약간 약했던 이유가 뭐냐면 탄소섬유 일본 규제 여파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카본이 탄소섬유 소재로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본 자체가 일본이 만약 수출을 규제해버리면 한국카본 당장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많이 못 올랐다는 건데 저는 일본이 요즘 우리나라에 밀리고 있다 지금. 현재 무역전쟁, 우리나라와 일본은 어떻게 보면 무역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더 이상 추가 규제를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왠지 자기들이 계속 불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못한다고 보고 탄소섬유 일본 규제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본이 액션이 좀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한국카본이 뜰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장 여력은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다 소개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토론을 한번 해볼게요. 자, 김태형 대표님이 이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종목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아닌 종목에 대해서 좀 먼저 간략하게 네. 말씀드리면 저는 동성화인텍을 좀 밀고 있는 또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카본 네, 동성화인텍의 공격이군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을 양분할 수 있는 한국카본에 대해서는 네. 조금은 좀 부정적인 뷰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좀 볼 부정적이다. 수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고 근데 조선 기자재준 되긴 되는데 네. 동성화인텍을 밀었기 때문에 반대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국카본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일단 동성화인텍을 보유하고 있고 리딩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카본보다는 동성화인텍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너무 많이 오르지 않나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본다면 동성화인텍이 나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좀 저도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건 SK 이노베이션인 것 같습니다. SK 일단 이노베이션. 프로필 전문가님이 진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 게 이 SK 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가지 테마에 엮여 있다라는 거죠. 지금 소송도 테마가 엮여 있긴 한데.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소송도 엮였어요. 근데 비밀입니다. 네, 테마가 엮여 있고 좀 우리나라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테마주 안에서 발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테마에 엮여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프로필스타님은 뭐 네. 특별히 이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아, 그다음에 아니면 뭐 이 종목 괜찮은 것 같다. 다 좋은데 네. 딱 한 가지 눈에 띕니다. 네. 아이센스가 저는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이센스. 예. 아이센스 아이센스, 중국을 뚫었습니다 드디어. 일단은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인데 네. 저는 중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뚫어도 판매 못할 수도 있다.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그 사회 지도층에서 싫다면 싫은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조금 과하게 지금 이격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왔다고 그렇죠. 올라갈 수 예. 있다. 그 대신 하나 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제2의 동원수단이나 제2의 니켈 ETN 같은 급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고 약주고 하시네요. 예, 예. 병주고 약주고 저만 공격을 하시는데 그럼 저도 한번 공격 한번 해볼게요. 자, 김태형 대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공격할 게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정말. 예. 왜냐면 제가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계속 그 얘기 계속했거든요. 화장품 관련주 이제 좀 볼 때가 왔다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공격하려고 오늘 김태형 대표님 신세계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참아 못하겠어요. 참아 못하겠어서 저는 신세계에서 찬성하는데 저는 프로필스타님의 네. SK이노베이션도 약간 흠잡고 싶어요. 흠잡고 싶은 게 네. 뭐냐면 이제 소송도 엮여 있고 하는데 그리고 정유 말고 그냥 순수화학 쪽을 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네. 정유보다는 순수화학이 좀 더 전 낫다고 생각하니까 예, 예. 예를 들면 뭐 롯데케미칼 같은 쪽을 보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사실 이제 전 유가가 저는 반대로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유가가 예에서 좀 오른다면 그럼 재고 평가 손익이 SK이노베이션 지금 석유 가지고 있는 게 가만히 있어도 평가이익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따지면 SK이노베이션 딱히 반대 못할 것 같고 홈캐스트는 반대입니다. 네. 홈캐스트 왜 반대냐면 이거는 한번 시세 나올 때 들어가도 돼요. 지금 가서 미리 정찰병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뜰 때 잡으면 된다. 한 방울 볼 때 크게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뜰 때 잡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이 종목은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의견이나 이의 있으신거나 뭐 반론 있으신가요? 일단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카본 일단 동석 하이텍이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못 잡으신 분들은 일단 한국카본 그래도 접근을 하는 거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 동정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동정하신 건 제가 이제 아니죠? 봤더니 동성 하이텍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동성 하이텍을 한국 카본용으로 따라서 그러니까 추격 매매하기보다는 한국 카본을 지금 접근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이게 왠지 두 분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 저 공격하기로 짰는데 김태형 대표님 배신한 것 같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김태형 대표님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투표를 해볼게요. 투표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요거는 뭐 일단 들어가는 걸로. 자, 그럼 프로핏 전문가님의 SK 이노베이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대하기 좀 그래요. 예. 자, 그러면 홈캐스트 아직 김태형 대표님 의견을 안 냈기 때문에 이건 잘 몰라요 아직. 예,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홈캐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예, 예, 안 됐네요. 탈락이네요. 홈캐스트. 자, 그럼 아이센스. 자, 아이센스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아이센스 이거 돌파하면 더 갑니다. 이게 매물벽인데 돌파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역시 안 되네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세 표가 들어가야 돼. 자. 이게 종목이 5종목이 넘었기 때문에 세 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한국카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 자, 하나, 둘, 셋. 천만 다행이네요. 저도 한 종목 넣었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이 총 해서 SK 이노베이션,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한국카본 이렇게 세 종목이 들어가고요. 제외는 LIG 넥슨과 네페스, 율천화학이 이제 지난주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종목이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끌고 갈 종목 포트폴리오 한번 최종 정리하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보시면은 현재 일진머티리얼즈, GKL, 대신지케선물, 골프존, SK이노베이션,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국카본 이렇게 해서 총 7종목. 지금 현금 비중 약 70% 정도 가지고 가고, 현금 비중 30%, 주식 비중 70%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간이 없네요. 제가 종목 상담은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별도방에서 저희가 바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정답자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퀴즈 정답자. 자, 쿼드로 피칭데이가 도대체 몇째 주일이냐 질문이었는데 3번 두 번째 목요일. 3번 두 번째 목요일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퀴즈 정답자는요. 0500님, 그 다음에 9659님, 7357님 이렇게 총 3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까지 모두 다 알아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현재 시장이 뭐 그렇게 현재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은 시장이죠. 저희와 함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